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원들한테 2022년 말까지 초당적인 협상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메리카 잡스 플랜에 대한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인프라 지출 예산안 중에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패키지입니다. 이 초당적 협의안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지금 백악관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만들어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조만간에 나올 거다 한 지가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협상에 공화당원들이 참여하지 마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소위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에 의해 절대적으로 무참하게 비난받고 있다. 그죠? 공화당에서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엄청 비판을 하고 있죠. 미치 매코넬과 그의 소규모 라이노 그룹은 그가 급진좌파 민주당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래를 성사시키기만 바라고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치 매코넬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이노 의원들 누구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요 지금 롭 포트만이라든가 수잔 컬린스라든가 밋 롬니 같은 의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 상원 의원들은 이제 기득권층들이죠. 공화당 내의 기득권층들. 이들 상원 의원들은 일단은 자기네들이 초당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트럼프가 어떤 정치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자기네들이 미국이 하나가 되는 미국이 뭐 좌로 우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정치인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은 합치하고 협치해서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봤을 때에는 자기들의 어떤 큰 정치적인 업적 내지는 성과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앞장서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이냐, 이 문제가 뒤로 제쳐져 있다는 것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명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가 거기에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인프라 협상을 하지 말고 2020년 제대로 된 선거 결과를 얻은 이후에 또는 협상에서 강한 입지를 다시 얻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제대로 된 선거 결과를 얻은 후에 2022년에 연방 하원 그리고 연방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바뀌는 그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초당적 협상을 해도 해라. 왜냐하면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은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화당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업적이 되는 것이지 공화당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내세울 거리를 자꾸 찾는 거죠. 원래 바이든이 처음에 이 잡스 플랜을 이야기했을 때 2조 2,500억 달러를 달라고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협상에 나서가지고 이거를 1조 달러대로 줄여놨다.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깎았다. 이거는 공화당 우리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협상에 나선 이 초당파 의원들의 공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셈법입니다. 이런 업적들을 내세우면서 트럼프가 뭐 뒤에서 뭐 이런저런 말들을 자꾸 하지만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더 잘 아는 사람들인데 정치는 우리가 더 오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이 라이노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마디 계속 던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입장에서 뒤에서 이렇게 상원의원들한테 계속 말을 던져봤자 이 라이노 상원의원들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죠. 뭐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명을 내놓고 계속해서 한마디씩 던지는 것은 다른 모든 트럼프 지지자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국민들이
이 점을 알고 있어라라고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이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 맨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공화당원들이여 급진 좌파들이 약한 바보들과 패배자들한테 노란하지 않게 하라. 노란하지 않게 하라. 예. 그 민주당한테 좀 노란하지 않게 해라. 이 바보들, 바보 같은 공화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루저들, 라이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겉으로는 공화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보수주의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생명 지키기, 자기 이권 지키기 이런 거에만 지금 급급하고 있는 라이노들을 향해서 하는 비판인 것입니다. 이게 초당적으로 구성된 상원 협상단이 1조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 인프라 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막판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번 주 안에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어떤 그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명이 나온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바이든은 이런 민주당 쪽 협상가들과 함께 백악관에 나타나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초당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조 2,500억 달러의 이 바이든이 처음에 제안했던 일자리 계획을 1조 달러 규모로 줄여서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최종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표면상에 지금 나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공화당 쪽에서 지금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리자라는 쪽으로 공화당 쪽에서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포트먼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기를 본인들도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믿거나 말거나 수준인 것이고요. 딱 겉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 가장 중요한 이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두 번째 패키지, 그러니까 패밀리 플랜 때문입니다. 패밀리 플랜은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3조 5천억 달러. 근데 이 3조 5천억 달러 이 패밀리 플랜을 규모를 줄이자라는 협상 없습니다, 지금. 2조 2,500억을 1조로 줄이는 협상에는 민주당이 응해주고 있지만 지금 해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3조 5천억 달러짜리 플랜은 지금 이 규모를 줄이자라는 협상이 없습니다. 공화당에서 그거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에서 반대하면 그럼 우리는 그냥 예산 조정 방식으로 통과시키겠다. 예산 조정 방식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순전히 단순 과반수로 통과를 시킬 수 있게 되고요. 민주당 50명이 한꺼번에 다 찬성표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카말라 해리스가 추가로 찬성해주면은 그럼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3조 5천억 달러는 그냥 무조건 강행해서 통과시키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해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바이든이 한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1조 달러 규모로 지금 축소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잡스 플랜, 일자리 플랜을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 법안이 상원 통과하고 하원 통과하고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이제 입법이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서명할 때 그 입법하는 데스크 위에, 책상 위에 일자리 계획 법안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계획, 패밀리 플랜 법안도 두 개의 법안이 둘 다 올라와야지 자기는 서명하겠다.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인 협상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패키지인 가족 플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상원 하원 통과를 못하면 바이든은 이 초당적으로 협상한 일자리 계획도 서명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이 두 번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잡힌 것이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돼요. 처음에 이 초당적인 일자리 계획이 초당적인 합의가 완전히 다 끝나서 오케이 이 상태로 통과시킵시다라고 통과가 되면 두 번째 가족 플랜은 자연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강행해서 그냥 통과시킬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것을 먼저 통과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것이 지금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것을 먼저 민주당이 강행해버리면 공화당에서 초당적인 협상 타결을 안 해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통과시켜가지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목표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응해주지 마라. 협상하지 마라. 차라리 계속 질질 끌다가 내년 중간선거 해가지고 하원이든 상원이든 한쪽이라도 이왕이면 둘 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이후에 그때 가서 협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늦춰도 상관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첫 번째 법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개선이 안 된 겁니다. 인프라 투자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반대해서. 근데 지금 민주당 정부는 바이든 정부는 이걸 또 추진을 하는데 과거에 공화당 의원들 당신들도 다 찬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다가 몰래 숨겨둔 칼을 지금 뒤에다 숨겨두고 있었다. 그 뒤에 숨겨두고 있는 그 칼이 바로 두 번째 인프라 법안인 가족 플랜인데, 패밀리 플랜인데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무지막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내용에는 세금 개혁 내용도 들어가 있다. 세금을 다 올리는 부분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마지막 뉴스 때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문을 해놓았는데 상원에서 이 라이노 공화당 의원들이 어떤 협상을 진짜 해낼지 아니면 트럼프가 조언해 준 대로 협상을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지연시킬지 어떤 결과가 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